직원들에게 노동인권에 대해 물어봤더니 10명 중 9명 이상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수차례 결함이 발견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한비던전 3호기가 원자로 헤드 교체에 들어갑니다. 새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광주 전남 지역에 눈비가 내리면서 해넘이와 해돋이 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형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올해 환율 급등과 한중 FTA 타결 등 경제적으로도 녹록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맞이를 준비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넘이와 해맞이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찰의 시간을 보내거나 새 꿈을 설계하기 좋은 곳을 먼저 양현승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청마의 해 2014년 363일 전 해맞이 행사에서 만났던 올해 MBC 뉴스의 첫 시민 인터뷰. 작은 딸이 좀 취직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진 2014년이었기를 기원합니다.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1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1월의 첫날은 모두에게 특별합니다. 진도 세방낙조에서는 오후 5시 30분, 여수 향이람도 오후 5시 30분, 해남 땅끝마을에서는 오후 5시 33분에 2014년 마지막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첫 태양과 함께 행사가 마련된 명소는 해남과 여수, 완도, 장흥입니다. 지역에 따라 오전 7시 30분부터 40분 사이 해가 떠오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명소는 많은데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날씨가 더워져야 할 텐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김은수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볼 수는 있을까요? 네,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해넘이와 해돋이 보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광주와 전남에는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면서 해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는 지역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전남의 순천과 광양, 여수와 고흥에는 구름 사이로 해넘이와 해맞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겠군요. 눈은 얼마나 내립니까? 네, 눈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전남 서해안을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광주 전남에는 1에서 5cm,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밤을 기점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나 진눈깨비가 좀 오겠고요. 오후 늦게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일 밤과 새해 첫날 새벽 사이에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면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장성 영하 1도, 영광 2도, 장흥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장성 4도, 영광 5도, 광주 5도, 화순 4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눈은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겠고요. 새해 첫날에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수차례 결함과 고장으로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한비던전 3호기에 원자로 헤드가 교체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6일 한비던전 3호기의 원자로 헤드를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내년 중에 4호기 헤드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쓰인 인코넬 600이라는 재질이 부식과 균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코넬 690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유대회 육상트랙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육상트랙 재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나 행정상 착오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계약 담당 부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 가운데 단가를 높게 제시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서 말썽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7년 만에 5,000명 이하로 줄었다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빨리빨리 운전 습관은 여전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함께 보시죠. 김진선 기자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노인. 성질 급한 우회전 차량이 노인을 향해 경적을 울립니다. 당황한 노인은 서두르다 넘어지고 맙니다. 두개골절 진단을 받은 이 노인은 13cm를 꿰매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행자라는 자체가 지나가는데 그것도 보행자 신호대.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경적 울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운전 조급증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 신호로 바뀌는 찰나 그대로 내달리다. 1초 뒤면 바뀌는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튀어나오다. 과속 운전자에게 옆 차량의 진행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도 속도는 빠르고 빨간불에 멈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차량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급하다고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큰 정말 사망 사고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신호위반 사고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정지선을 이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 가려고 1초라도 더 빨리 가려고. 올 들어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조급한 운전 습관이 부른 교통사고는 전남에서만 1,100여 건, 58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대형 참사가 많았던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지역 경제의 명암을 이재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올해 지역 경제의 화두는 환율 쇼크였습니다. 연초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을 위협했고, 수출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에 급급해야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어떤 기업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불량률을 감소해서. 이러다 보니 서민 경제에도 주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의 새해 벽두부터 지역에 따라 공공요금이 차등 인상됐고, 연말에는 담뱃값 인상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던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울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면서 떠나는 남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경제 또 지역 고용에도 크게 기여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대기업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연말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했고, 민영화로 거듭난 광주은행은 지역민에게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충성 고객이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46년치 여기 있었으니까 지역 내 우리 지역은행이니까 지역 내에 그 고객을 더 많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유가가 급락하면서 지역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다가오는 청양의 해에는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해 농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과 한중 FTA라는 더 엄혹한 과제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의 산지 폐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확철마다 반복되는 절박한 외침. 양파수입 중단하라! 하지만 배추며 양파며 몽땅 갈아엎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농업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쌀 농사마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온 농민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끝내 중국과의 FTA까지 강행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이딴 협정 체결까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최후 통첩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서지도 않고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우울하기만 한 우리 농업과 농촌 현실에서 애써 희망거리로 삼을 만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잘 모른다는 뉴스.
얼마 전에 전해드린 적 있죠.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10명 중 9명 이상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냐라고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2,400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92.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전부가 필요하다고 느낀 건데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고생 가운데 15.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에 부당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이 36.2%, 3명 중 1명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대우가 부당했는지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는 4명 중 3명이 안 썼고 61%는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임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일을 그만두는 청소년이 절반이었고 나머지는 해결 방법을 몰라 그냥 있거나 부당해도 참고 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좀 컸고 두 번째는 이것을 신고했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막상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왜곡된 의식도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88.6%는 노동자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임금이 낮거나 육체노동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전문직일수록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으로 박지원, 박주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박주선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은 박지원, 문재인 의원의 양강구도 속에 박주선, 조경태, 이인영 의원이 1월 7일까지 컷오프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광주 블루초등학교와 수원초등학교 전교생은 광주 인성교육실천 범구민연합과 함께 광산구 지역주민센터에 수건과 비누 치약이 담긴 상자 3,0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고려인과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배달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교육상 시상식을 갖고 현장 교육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을 시상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40여 년간 학생 운동선수를 지도해온 학강초등학교 김광열 교사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한 상일중학교 송명섭 교사,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김희군 행정지원국장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우수 중소기업인 5명을 시상했습니다. 수상자는 달마전자 박병윤 대표, 아이코디 박유한 대표, 광동하이텍 윤만호 대표, 신화파스칼 최윤혁 대표, 라도 한상현 대표 등 모두 5명입니다. 광주시는 공모를 거쳐 고용 창출과 생산력 증대,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박흥석 회장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과 물품 등 1억 원가량을 기탁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회장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금액은 모두 1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화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순경찰서는 화순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모 교사가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유치원 학생 4명에게 교육적인 수준을 넘어선 체벌을 가했다며 지난 16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